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법적 다툼,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한다?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전례 없는 법적 상황, 그 핵심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무려 8개의 개별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법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법적 공방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 혐의인데요. 이건 국가에 대한 반란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2023년 10월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국회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아니다. 이건 입법부가 마비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최종 변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결국 이게 정말 놀라운 구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요구한 거죠. 사실 이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적이 없는 형벌이거든요. 그만큼 이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내란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다른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내란 재판의 일종의 법적 선례,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판결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다. 둘째,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으니 당연히 범죄행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가장 통렬한 지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경호처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처럼, 그러니까 사적인 군대처럼 이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1월 16일 법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유죄 판결로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정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곧장 핵심 사건인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란 재판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다른 여러 전선에서도 동시에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법적 도전의 규모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직권남용 혐의부터 시작해서 선고를 앞둔 내란죄, 그리고 일반 이적, 수사, 외압, 뇌물, 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혐의의 범위가 정말 방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먼저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서 북한을 도발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일반 이적 혐의가 있습니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핵심 피의자를 해외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소위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뇌물 스캔들까지 그야말로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상황,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결국 이 법치주의라는 근본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사태는요, 결국 이 땅의 가장 높은 권력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기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테스트인 셈이죠. 이 재판들의 판결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법이 권력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때 그것은 과연 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요?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책임성과 민주적 통치의 근간 자체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